23개 주요 교단장들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직 구성안을 추인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역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성공의 노원 나눔의 집을 소개합니다. 구티비 오케스트라 박농우 악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다문화 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3개 주요 교단장들이 한기총 한교연 통합을 위한 전권을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한편 위원회가 최대 11인의 위원을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습니다. 교단장들은 추진위가 통합을 위한 규칙과 조직을 만들고 자격 심의를 하는 등 모든 일을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총 11인의 위원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7개 교단 대표와 한기총, 한교연 회원교단 대표 포함 10인 위원회에서 기장교단 한 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추진위원인 최영남 전 예장통합총회장은 한기총과 한교연만의 연합이 아니라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의 전체 연합을 위해 그렇게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교연 측 위원들은 이날 추진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교연과의 협의 없이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반발한 겁니다. 이에 이종승 추진위원장은 한교연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추진위는 그동안 한교연 측 의견을 거의 다 반영했다며 일방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교회, 모든 교회가 꿈꾸는 모습일 텐데요. 여기 아예 지역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눔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노원 나눔의 집을 찾아 지역에 뿌리내린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살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성공의 노원 나눔의 집은 올림픽을 앞두고 재개발이 한창이던 1986년 당시 서울의 대표적 빈민가 중 한 곳이었던 상계동 달동네 꼭대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물질로 다가서기보다 관심과 사랑으로 삶을 나누며 벗으로 살아가길 30년. 나눔의 집은 이제 지역에 없어선 안 될 주민들과 함께 숨쉬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3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일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정말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냥 주민으로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처음 시작된 것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소외 이웃들과 결연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후원자와 연계해 재정뿐 아니라 정기적인 방문과 생활상담, 의료 지원 등을 펼쳤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활센터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과 생활 개선을 도왔으며 빈곤아동 청소년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가게 하기 위해 공부방 활동과 마을 학교도 운영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지 않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집중한 결과 이젠 지역 곳곳 나눔의 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업도 많고 활동도 있지만 이 사업과 활동을 늘 신앙의 빛으로 고백해보고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늘 모색하고 성찰하는. 갈수록 높아지고 커져가는 한국교회. 언제까지나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교회로 남고 싶다는 오신부의 소망이 큰 울림을 줍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열리는 집회 역시 대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지난 주말 집회엔 주최 측 추산 95만 명, 경찰 추산 26만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번엔 서울 집중 집회로 열리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이나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상당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주최 측은 최대 200만 명 참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500여 개 단체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범국민행동 행사를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일명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해남의 산란개 농장에서 AI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가금류 사육 농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휴업보상제 도입입니다. 휴업보상제는 가을철에 미리 도축해 닭이나 오리 고기를 비축한 뒤 겨울철에는 사육을 중단하고 정부가 농가의 사육 중단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마다 특수성이 달라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지자체들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이슈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불우이웃을 돕는 손길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2달 새 전국의 연탄 기부는 총 96만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만 장보다 36% 감소했습니다. 반면 연탄 가격은 지난해보다 15%가량 올라 쪽방, 홀몸 노인, 노숙인 등 저소득 계층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체 후원금의 70%를 차지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기부가 많이 줄어 타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공동모금회의 경우 올해 기부금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소외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를 결정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른 이들과 세계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포용과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사선 도전을 선언한 메르켈 총리의 선거운동이 반 트럼프로 시작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매체는 미국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빠질 경우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메르켈 총리가 경계한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세 가지입니다. 1안의 경우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 2안은 11.5%, 3안은 11.6%로 추산됩니다. 3안의 경우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여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8일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구티비가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과 함께 창단한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난달 31명의 단원들이 위촉식을 갖고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음악 선교사가 될 것을 다짐했는데요.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박농우 악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김지령 기자입니다. 지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악장. 지휘자와 단원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연주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제1바이올린 파트의 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오케스트라 전체 단원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선 박농우 악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농우 악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다수의 오케스트라 악장,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음악가입니다. 하지만 박농우 악장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던 건 아닙니다. 연주에 대한 긴장과 부담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유학 시절, 박 악장은 기도와 말씀으로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박농우 악장. 박 악장은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구티비 오케스트라를 통해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오케스트라는 아마도 국내에서는 유일한 오케스트라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전도하는 그런 세 가지 우리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연주 활동을 하는 거죠. 또한 찬양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도 도구라며 가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우리 자체 안에서 먼저 사랑이 넘치게 하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간에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 넘치면 아마 그건 아마 흘러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광고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정기 연주회를 비롯한 국내외 교계 행사에서 찬양 선교에 앞장설 박농우 악장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한국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한국 교회가 국내 이주민 선교에도 힘써야 한다며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중대형 교회가 체계적인 사역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길버을 박사는 우리 사회엔 230만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갈등과 차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이주민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포럼에서 윤대진 선교사는 이주민 선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사역자 배치, 언어권별 예배 정착, 현지인 지도자 양성 등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선교사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중대형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10년 후 이주민 인구 400만 시대를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방송 중인 슈퍼스타 K 탑7에 진출한 박혜원 양 이야기인데요. 인천 에일리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 출연 전부터 SNS를 통해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애절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슈스케 예선전에선 심사위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모습으로 노래를 불러 당당히 올패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탑7으로 결정된 17일 방송에선 윤복희의 노래라는 곡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파워풀한 가창력이 돋보였던 무대였습니다. 박혜원 양은 그날 수능 시험을 보는 또래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박혜원 양은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아이돌 스타를 배출한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릴 때 전공과 실기는 물론 신앙교육에도 열심인 학교입니다. 청라세계비전교회에 출석 중인 박혜원 양은 신앙생활에도 열심이라고 하는데요. 오디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가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바울이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15일과 22일 소망교회와 백성예수대학교에서 공연이 열리는데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뮤지컬 바울은 척박한 기독교 문화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수작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로 유명한 MJ 컴퍼니에서 기획해 2011년 첫 공연 당시 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뮤지컬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17,000km의 여정에 나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 다소로 돌아와 천막을 파는 모습부터 시작해 사도행전 속 바울의 삶을 현실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뮤지컬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도 유명한데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관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순복음 성남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의 깜찍한 율동 영상입니다. 추수감사주의 특송인데요. 예수님이 보고 싶다며 사랑한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열심히 율동을 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에 전교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율동에 맞춰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개구쟁이 같은 모습의 아이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사랑스러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2017년도 강도사 고시부터 범죄 경력증명서와 신경정신과 정신감정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고시부 서기 이영만 목사는 최근 일부 목사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범죄 이면엔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병력이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사역위원회를 없애고 6개 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6개 본부는 다음 세대, 미래전략, 종교개혁 500주년, 기독교 미디어 등입니다. 이상대 대표회장은 기존 사역위원회 체제를 슬림화하면서 실무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65세에서 9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교육교재 은빛세대 날아오르다를 출간했습니다. 교재는 이미지 중심인 A형과 글 중심인 B형으로 구분 제작됐으며 노년기 건강관리, 효율적인 소통 방법, 국내 노인복지 정책 등에 대한 실버 신문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CM 가수 송정미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팝 음악 등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